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n이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합니까? x 값의 증가량 아니면 뭐 보자마자 1 분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이게 뭐야? y 값의 증가량.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n이네. 그러면은 양변의 한 배, 뭐 또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거 자체가 뭐다? n이란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걸 뭐야? F16에서 F1을 빼주세요. 그 녀석을 16 빼기 1, 15로 나눈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 여기서 뭐 해야 돼? 1, 2, 3, 4, 5, 점점점점 해서 15까지 넣어줘야지. X에 1 넣어주면 뭐 나오? X에 2 넣어주면 뭐 나오? 그런 식으로 가자. 뭐? F16, N에다가 15를 넣었습니다. 자, 이 양면을 뭐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다 사라지고 남는 게 F16에서 F16에서 F1을 빼는 거죠. 알았죠? 그럼 이제 1부터 15까지 합은 수원.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 K 공식. 맞죠? K를 1부터 15까지. 얼마지? 2분의 15 곱하기 16. 120이네요. 끝. 120을 15로 나눠주세요. 몇 분이 되나? 8. 되지? 아니 15 곱해 8이었잖아. 됐죠? 답은 8. 3번. 됐음? 다음. 411번 갑시다. 자, 411번도 비슷해. 근데 요거는 그래 뭐 질문 잘했다. 요거 자체를 너희들이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갑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 이거 지워도 돼? 조금만 더 자세히 써보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 안에 임의라는 말 또는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아. 너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저게 저렇게 표현됐는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임의의 모든을 써주면 더 좋아요. 어쨌든 너네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나면은 오목 또는 볼록.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목은 얘기를 안 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얘기한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놔야 되고 나중에 너희들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있잖아. 그 오목하다 볼록하다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출제되는. 오케이? 출제 횟수가 되게 늘어날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직접 해주는 건 아닌데 말은 해줄 겁니다. 오목한 거, 볼록한 거 또는 위로 볼록한 거, 아래로 볼록한 거를 좀 표현 방식들을 정리 좀 너네가 해야 될 거야 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게 될 거다. 어쨌든 그걸 기억을 해라. 그래서 오목볼록이 막 바뀌는 모양이 아니라 답은 1번, 2번, 5번 중 하나. 근데 사실 오목과 볼록으로만 얘기하면 사실 1번, 5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 맞죠? 둘 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잖아.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일 거다. 아마. 알았음?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 어떤 A가 있었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었대. 요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접해야 돼.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보다 항상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오른쪽에 있는 A, FA. 왼쪽에 있는 B, FB. 왼쪽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A, FA. 요 점, 요 내가 엑스표시 친 점.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뭐다? 요렇게 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왜? 여기가 B, FB라고 하면은 그때의 기울기, 두 점이 연결한 기울기는 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얘인 거지. 어때? 더 작아졌잖아. 내려갔잖아. 그게 언제?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항상. 오른쪽에 요 곡선이 그려졌으면은 답은 1번, 5번이네 그러면. 이상한데? 아, B가 더 크구나. 아, 난 당연히 B가 왼쪽인 줄 알았어. 문제를 잘못 봤어요.
아, 어쩐지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되는데. 복수 정답도 이상한데. 자, 다시 갈게요. B가 오른쪽인지 몰랐음. A, FA.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 그러면서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 빨간색으로 표현했지. 얘보다 뭐 해야 되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데 더 오른쪽 점 B, F를 가지고. 맞지? 그래서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나와야 돼.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B, FB가. 그럼 요런 점을 지납니다. 빨간색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거에 접한 곡선 중 요 점을 지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 알았죠? 더 오른쪽에 A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흰색으로 바꿀까? 여기가 A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더 오른쪽에 있는 B를 여기로 고정 똑같이 해도 좋고 그냥 뭐 B도 오른쪽에 더 있다라고만 하면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거랑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더 크잖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표현은 뭐다? 아래로 볼록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자, 요런 느낌 나는 거를 하나만 더 해볼까? 일단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위로 볼록이다. 알았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요런 느낌 나는 거 지금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녀석 하나만 더 해볼까?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이거는 내가 방학 때 설명했을 수도 있어. 너희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간다. 잘못 썼어. 요거랑 요 녀석을 비교하는 거 있어. 에이씨. 요 녀석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크다 작다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결론까지는 얘기를 해줄게. 알았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지금 찾아봐.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합니다라는 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한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사실까지 외워 들어간 게 그거야. 그거를 알고 나서 생각하면 그냥 대충 위로 볼록한 거에서 이걸 만족하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사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이거는 임의의 실수야, 입이다. A, B가 반드시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너무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아서 다시 갈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라고 해보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FA라는 A에서의 Y좌표와 FB라는 B에서의 Y좌표를 가지고 정중앙을 만든 거지. 그지? 근데 얘는 A와 B의 정중앙에 있었던 A 플러스 B 나누기 에서의 Y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보다 위에 있지. 이거지. 맞죠? 가운데에서의 Y좌표가 더 크잖아. Y좌표의 가운데 값보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위로 볼록하네. 그러면 지금 내가 알려준 이거는 위로 볼록이 아니겠네? 아래로 볼록. 이렇게 답을 내줘도 돼. 근데 만약에 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몰랐다면 너네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래서 뭐다? 이 녀석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원래는 어디에서 설명하세요라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여러 번 만났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시험에 내시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이 처음 만났다. 또는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사실을 까먹었다. 그럼 너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문제의 원래 목적이기는 함. 알았음? 자, 간다.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FA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FB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FA와 FB의 정중앙에 있는 얘가 FA 더하기 FB의 나누기 이 값이라면 우리는 여기 어디? A와 B의 정중앙에서의 값을 뭐 해주세요? 얘보다는 아래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마치 임계선 이런 걸 딱 그어봤을 때 아래쪽으로 지나가네? 아래로 볼록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왜? 항상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음? 오케이? 끝. 어쨌든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라는 모양을 물어보는 질문은 언제도 수투에서도 나오기는 한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느낌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411번 저 문제에다가 써두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기다가 같이 정리 좀 해놔주세요. 위로 볼록한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 알았음? 끝. 413번
자, fx와 yx의 그래프를 줬다. 대충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fx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 그치? 자, 결국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보통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하다라는 모양을 결정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그때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그때 기억. FA 나누기 A를 뭐라고 읽을래? 그게 지금 이 문제가 묻는 거야. 분수꼴은 뭐 말 그대로 식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 FA를 구해서 진짜 A로 나눠보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분수는 너희들이 기울기로 읽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A 빼기 0분의 FA 빼기 0 뭐야? 원점 0,0과 A, FA를 0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봐야지. 그럼 좌변을 기울기라고 바라봤다면은 만약에 우변이 저거 말고 다른 거라 줄게. 우변은 역시 기울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쪽을 기울기로 정했으면 다른 쪽도 기울기. 그럼 이쪽을 해석하는 것과 이쪽을 해석하는 걸 맞춰달라는 얘기지. 지금은 B분 FB니까 똑같은 형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얘도 뭐다? 0,0과 B,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럼 뭐예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라는 얘기지. 올라갔지? 얘가 더 크네? 거짓. 그리고 저렇게 주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알았죠? 어쨌든 기억은 땡. 어쨌든 기울기를 읽어보세요라는 얘기고. 그럼 기억을 읽을 때가 힌트가 되는 거야. 누구는? 니은은. FB 빼기 FA가 있다. 요 녀석이 뭐다? Y좌표의 변화량. 그럼 분모를 뭐? 우변에 있는 B-A. 그때 B가 크니까 양수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다?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냐? 이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얘를 기울기로 읽었다는 거는 얘도 기울기, 즉 기울기가 1인 걸 비교해달라는 얘기지. 기울기는 요거잖아. 더 크죠? 크죠? 참. 알았음? 한쪽이 기울기면 다시 한번 반대편도 뭐다? 기울기를 비교하자고. 디귿 가보자. 디귿은 너무 쉽죠? F'의 A, F'의 B. 당연히 지금 그림에서 여기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래서 얘도 뭐야? 참이 되겠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합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리을은 약간 디귿이 힌트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리을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은 고1 때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 나누기 2라는 녀석은 루트 AB보다 무조건 커요. 물론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등호도 붙어 있었지. 지금은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아. 왜? AB는 다르잖아. 그지? AB는 다르단 말이야. 등호 성립 조건에 AB가 같아야 된다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크다가 맞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원래 산술기하로 쓸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거를 F에 넣겠다? X좌표로 생각을 해봐.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누구?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면은 아까처럼 뭐하다? 디귿처럼 오른쪽일 때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맞겠지. 근데 리을이 이게 참인지 건신인지 나도 잘 모르겠음. 만약에 이게 등호가 빠져야 돼요 라고 해서 거짓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도 실제로 같아진 상황이 발생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큰 놈한테는 너 크거나 같지라고 물어봐도 참이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도 어쨌든 참이긴 하거든. 그래서 참이라고 본다면은 그것도 사실 맞는 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정확하게 말하면은 리을은 참이 맞아. 답지에 참이라 돼 있냐 거짓이라 돼 있냐? 답지 좀 봐줄래? 참이라고 돼 있어. 아 그럼 상관없네. 알겠죠? 알겠죠? 그 등호는 왜 이 등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등호가 빠지는 게 맞고 여기도 빠지는 게 맞아. 하지만 빠져야 되는 놈한테 등호를 붙여놔도 참이라서 참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거는 답지 오류는 아니에요. 알았음? 어쨌든 뭐였지? 니은 디귿 리을 다 참이네. 답은 4번.
알았음? 예, 다음. 자, 이것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주세요. 이걸 리을도 어떻게 보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합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누구 기역과 디귿과 리을은 전부 다 윗볼 앞볼 모양 판단하기 문제입니다. 알았죠? 정리해놔 주시고 417번으로 갈게요. 간다. 자, 417번 봅시다. fx의 그래프를 제공을 했고 우리한테는 gx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맞지? 일단은 gx 자체를 어떻게 정의했어? 1,f1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1,f1이다 보니 얘네를 1과 f1은 가지지 못하고 어쨌든 뭐 한다?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요 y축 그대로 내려서 밑에 x축 하나 더 그려서 여기다가 뭘 나타내보자? g를 일단은 나타낼 수 있는 만큼 한번 나타내는 데 해볼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못 만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1부터 정의하고 있으니까 1부터. 자, 요 점과 1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들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어때? 다 빵빵빵빵빵빵 나오고 있죠. 언제까지는? 3까지는. 그래서 3일 때 쭉 내려서 여기까지는 뭐 나온다 얘들아? 계속 빵빵빵빵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직선의 기울기가. 그런데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하지. 양의 값으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지. 맞죠? 언제까지 증가해? 여기에서 근 접선일 때까지는 증가하겠지. 맞지? 1차 꼴로 증가야, 2차 꼴로 증가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당장 너희들이 나타내기 힘들 것 같아. 어쨌든 증가에만 목적을 두자. 그러고 나서 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때? 다시 기울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0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넘어가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얼마까지 감소했는지는 나도 알 수 있겠네. 얘가 1,f3이고 얘가 9,0이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때까지 계속 작아지기는 합니다. 그게 1차인지 2차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감소한다라고만 하자. 왜? fx가 2차인지 3차인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감소에만 목적을 두자. 알았지? 얘가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 얘네 꼴도 다 달라질 거라서. 자, 어쨌든 가보자. 요게 gx입니다.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가 6입니다.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뭐 해달래? g3보다 g6이 큰가요? 아니요. 더 작아져 있어요. 콜라. g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가 있냐?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데 2분의 1을 뭔가 특정한 수치 2분의 1을 찾아달래. 2분의 1 어디 있겠어 얘들아? 여기가 아까 이 마이너스 8분의 3 구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내보면은 1,3이었지. 특정한 y좌표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봐. 여기가 6분의 얼마야? 6분의래. 6, 어디야? 6이지. 그럼 6,6과 1,3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봐. 뭐야? 5분의 3. 5분의 3은 2분의 1보다 살짝 크지 않나? 그지? 지금 이 6일 때 6이 여기가 9네? 에이씨 진짜 모르겠네. 너네 왜 아무도 말 안 하니? 기억 다시 풀게. 6을 잘못 썼구나 내가 아까. 어쨌든 여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6이 있는데 X좌표 6이 있는데 그때의 Y좌표가 얼마라고? 5분의 3. 맞지? 5분의 3. 2분의 1보다는 살짝 큰 놈이야. 2분의 1은 요거보다 밑에 있겠네. 정확한 수치 2분의 1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지금 5분의 3을 구해요. 어쨌든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어디 있겠네? 2번 존재하겠네. 탈락. 알았죠? 자, 그리고 G3는 다시. 여기고 G6은 여기 위에 5분의 3에 있지. G6이 더 큰 거 맞네. 기억이 참. 그 다음에 디귿은 9일 때 제일 장감 맞나요? 네. 9일 때 X좌표, 9일 때 Y좌표가 제일 장감 나오잖아. 이게 참. 답은 3번. 알았음? 되죠? 끝. 정리. 435번. 쭉 넘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유형들 있지. 지금 우리 건너뛰고 있는 이 유형, 425번 포함하는 거. 요 유형에서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설명해 줬었지. 그 녀석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430번 같은 거 푸는 거. 이거 기억나? 어떻게 풀었는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원래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간다? 여러분들, 원래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간다? 마이너스 F1 따로, 플러스 F1 따로. 그래서 요거끼리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쓰고 요거끼리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쓰지. 왜? 교과서는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뒤에 있는 거 보면은 분자가 F A 플러스 H 빼기 FA 꼴 혹은 FX 빼기 FA 꼴 뒤에 게 무조건 마이너스 FA여야 하거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항상 맞췄을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지. 뭐 해도 된다? 요것과 요거를 그냥 빼봐. F 속에 있는 내가 세모 표시한 것들끼리 빼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7H 나오지. 그래서 분모 마이너스 7배, 여기도 마이너스 7배 해주면은 여기까지는 미분계수의 정의 써도 되는 거야. 알았음? 거기다가 마이너스 7배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요 녀석의 값은 어떻게 맞춰져? H가 0으로 할 때 이 세모 부분 얘만 1로 가고 얘만 보면 1로 가잖아. 그 1을 여기도 맞춰주는 거임. 알았음? 요렇게 푸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이 풀이에 맹점이 하나가 있다. 그거는 조만간 참거지 문제에서 내가 안 만나면은 내가 만들어서라도 설명할 거예요. 알았음? 조만간 만나면은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435번 가보자. 자, 요 녀석은 사실 더 앞에 유형에서 비슷한 거 만나봤었어. 자, F를 미분을 해서 1을 넣어달래. F 미분한 함수 어디 있어? 요 있네. 그럼 이 상태로 1을 넣어주면 돼, 안 돼? 뭐 아예 틀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F'의 1은 사라져버린다. 그렇지? 누구 때문에? X-1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X에 1을 넣어봤겠지. 근데 좌변에 0이 나오고 우변은 1 빼기 1 빼기 F1이 나와서 F1이 0인 것까지는 찾았지만 그렇다고 F'의 1이 나오지는 못했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얘를 양변을 뭐 한다? X-1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내가 구하고 싶은 F'의 1을 구하기 위한 F'의 X만 남겨두는 거지. 그러면 양변을 X-1로 나눴으니까 저기 나눠주면 뭐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1로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x-1로 다시 나눠주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양변을 나눴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양변을 뭔가 a로, k로, m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그놈이 0이 아닐 때. 0이 아니라 확정적인 그게 있을 때. 지금은 x 때문에 모르겠다면 1이 아닐 때만 나눈 거고 그러면 1일 때는요. 다시 구해야지. 그런 대문제가 뭐 했어? 도함수 F'이 뭐해?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F'의 1인데 우리한테 그거를 마치 도함수라는 함수에 대한 뭐 함수값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둘이 같다라는 성질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 구하기가 문제인 거야. x를 1로 갈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fx. 자, 근데 얘는 2로 가잖아. 극한값 존재하겠지? 얘만 따로 생각을 하면 뭐인 것 같아? 내 맘대로 f1 빼도 되지. 왜? f1은 0이니까. 그죠? 이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면 얘를 리미트 만나면 뭐해? f'이 1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 뜯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대한 리미트 따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만 따로 근데 뒤에는 뭐 있다? f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답은 얘가 2 마이너스 얘가 f'의 1이 된다 해서 답을 내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야? 이놈의 극한값이거든. 근데 그 극한값이 뭐랑 같다? 함수값이랑 같다? f'의 1. 그래서 2항을 해주면은 f'의 1이 1로 나오는 거지. 알았죠? 끝! 여기까지. 정리! 가자! 445번 갑시다.
445번. 이 문제 너무 많이 만났다. 그치? fx 더하기 y. 야, 근데 우리 반 혹시 내가 편미분이라는 얘기를 언급만 했고 설명 안 했지? 지난 시간에. 아니면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편미분. 그지? 배웠던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지? 너 말고 너는 겨울방학 때 했을 수도 있어. 나머지. 그지? 생소하지? 편미분. 그지? 아마 너네 반이 그 반 맞을 거야. 다른 반은 월터반은 설명을 했는데 우리 반이 시간이 애매해서 요거는 풀이하면서 다른 풀이 보여줄게 라고 했던 그 반이 우리 반인 것 같아. 간다. 자, 일단은 원래 풀이로 갈게요. 저 fx 더하기 y. 우변의 생김새도 우변의 생김새인데 항상 이 형태를 딱 보자마자 너네들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혹은 그냥 도함수 또는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그 문제란 거 꼭 좀 기억을 해놔. 이거는 언제 우리 방학 때도 했었고 하니까 지금 바로 설명을 하긴 할게요. 저 y가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 아씨 이게 왜 이래? 요 h를 생각하세요. a 더하기 h가 지금 x 더하기 y로 형태만 바뀌어 있는 거야. 또 하나. 도함수의 정의 f'x가 뭐임? 역시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빼기 fx-h.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내가 지금 결국 한 단원이긴 한데 좀 두 개로 따로 설명을 했지. 세 가지 풀이가 있다. 첫 번째 풀이는 도함수를 배우기 직전 단계. 미분 계수까지만 배운 학생들이 푸는 풀이와 미분 공식을 그래도 도함수를 배운 사람들의 풀이와 그 다음에 요 교육과정 없는 녀석을 배운 풀이 세 가지 풀이가 다 다르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 기술을 배운 풀이로 설명을 해줄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두 풀이를 1번, 2번 풀이를 보면은 y를 h로 본다라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a 플러스 h 또는 x 플러스 h가 있으면 빼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빼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은 형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양변에 fx를 뺍니다. 알았죠? 그때 또 하나만 더 강조하자. 내가 이거 항상 부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변에 있는 fx를 이항한다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 오케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뒤에 문제 너네 아마 질문 한 것 같은데 저 449인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 얘는 뭐 한다? 이항이라고 생각이 아닌 이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해주세요? 양변에 fx를 뺀다라고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게 그거잖아. 그게 그거인 거 알지? 근데 특정 형태에서 너희들이 이항을 떠올려버리면 다른 연산을 하게 돼 있을 거라고. 좀 이따 보자. 알았지? 자, 어쨌든 양변에 fx를 빼요. 그럼 5배는 뭐만 남았어? fy만 남았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양변을 뭐 해줘? h로 나눠야지. 그 h 자리에 지금 y가 있으니까 y로 나눠야지. 그리고 여기다 뭐 한다?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거든. 어떤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는. 맞죠? y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붙일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미분계수만 배운 상황이라서 우리는 지금 요 리미트 안에 있는 요 a가 상수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y를 리미트 0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x에다가 꼭 이거나 이거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미리 x에 7을 넣어줄게요. f 7 더하기 y 빼기 f7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는 fy 빼기 y 그리고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오케이? y를 0으로 h를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때 이거보다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 있었다? xy에 0 넣기. 어디에다가? 원래 주어져 있는 색에다가.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F0은 0 나오죠. 그러면 얘가 뭐로 보여? 또 다른 미분계수의 정의로 보이나? 이 분자에 있는 0의 정체가 뭐다? F0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알아서 F'에 0이 맞춰져 있고 여기는 내가 F'에 7로 내가 만든 거고. 그래서 답은 3이네요. 됐음?
이게 미분계수만 배웠을 때 이 풀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안 쓸 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는 뭐 한다? 도함수를 배운 사람들의 풀이. 요게 이제 찐이다. 알았죠? 그때도 일단 시작은 똑같습니다. x 플러스 y 빼기 fx 나누기 y 는 fy는 y 나누기 y 그리고 xy에 00 넣기. 그래서 f0은 0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거. x에 굳이 면수를 상수를 안 넣어놔도 x를 x로 둬도 우리는 f'에 x로 써도 돼. 변수 그대로. 그게 도함수에서의 풀이. 그래서 도함수 자체가 상수함수. 그럼 뭐 원래 함수는 fx는 일차함수였나 보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 알았지? 알았죠? 자, 이게 일단 두 가지 풀이고 지금 너희들은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된다. 도함수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새로운 풀이 세 번째 풀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보여주고 올게. 알았으면 아마 449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요거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하세요. 449 아니네. 뒤에 있네. 뭐였지? 445.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변의 fx를 빼라 그랬죠. 그럼 이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를 보면 뭐 하겠어? fx 빼겠지. 근데 그 말 없이 너네가 이항이라는 말만 생각했다고 해봐. 기억했다고 쳐봐. 뭐 하겠어? fx를 나눈다? 안 할 것 같지. 최근에도 또 내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이게 숙제로 나간 반 바로 fx로 나눠가지고 못 풀겠어요 하는 애 또 생겼다고. 걔가 공부를 못하는 놈이냐? 아니요. 1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걔가 또 양변 fx를 나눠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항하지 말고 빼세요라는 말로 기억을 하는 게 저 문제 때문이야. 다. 알겠지? 그럼 fx를 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하고 나면 뭐야? 나누지만 않으면 보여. 알았지? fx 이항 아닙니다. 알았음. 심지어 나중에 너희들이 조만간 내가 또 다른 문제집을 한 번 더 풀릴지 모르겠는데 우변에 fx 없을 때도 있어. 그럼 애들이 질문을 해. 선생님 fx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 내가 또 소리를 지르겠지. 빼라고 했잖아. 빼라고. 그럼 우변에도 fx를 빼는 게 생기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겁니다.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러면 자, 어디로 돌아오냐면 445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새로운 풀이 걸라고. 세 번째 풀이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름부터 기억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편, 미분. 참고로 이 녀석은 몰라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더 빠르다. 알고 있으면은 도움은 된다 정도. 교육과정에 없거든. 대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적분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투 때는 못하는 게 맞는 거라서 몰라도 되는데 알면은 이 문제, 이 유형을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은 편미분을 설명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그게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거예요. 너네 내가 얘를 강조해서 읽어준 적이 한 번도 없지. 근데 이제는 이걸 보고 아, 편미분 쓸 수 있겠네라는 거를 알아야 돼. 저게 무슨 말인지부터 해석을 해보면 있잖아. 모든 실수 xy를 넣어도 항상 성립합니다. 야. 자, x에 만약에 어떤 뭐 xy에 대한 식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식은 예를 들어서 x에 3을 넣으면 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y는 1만 넣어야 성립하고 x를 5를 넣어버리면 뭐 y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만 성립했고 x가 예를 들어서 7이면 y는 1이어야 성립하고 뭐 이런 것들이 xy가 하나씩 뭔가 짝이 져 있지. 맞죠? 맞죠?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1을 넣었을 때 y에 0을 넣어도 성립하고 x에 1을 넣었는데 y에 1을 넣어도 성립하고 x는 여전히 1을 넣는데 y는 2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어떻게 짝을 지어도 다 성립합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중에 확동 배운 사람들이 이 말 또 듣게 될 텐데 독립변수라고 해요. XY는 서로 독립변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는 반드시 3이어야만 성립해. X는 2가 되면 Y는 1만 들어갔을 때 그때만 성립해. XY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xy가 독립적으로 별개로 움직여. x는 가만히 고정시켜놔도 y는 막 y만 바꿔도 성립하는 거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이 독립변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x를 아니야 y를 변수 취급을 하면은 x는 그때 당시는 상수 취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x를 변수로 바라볼 때는 y는 상수 취급해도 되는 거야. x, y가 연결성이 있으면은 x를 변수로 보면은 y도 변수가 돼야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래서 편미분은 뭔가 약간 편향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y로 미분을 해주세요. 그럼 뭐다? x는 상수 취급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y로 미분을 해보자. 로 미분을 해보자. 어떻게 돼? 합성함수에 미분이 필요하지. 자, 속에 있는 함수 미분을 해보세요. 1입니다. 속미분 1 생략. 우변. 자, fx 미분해봐. 명호야. 얼마야? fx 미분하면 뭐야? 0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f1을 미분하면 뭐야? 0이잖아. f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잖아. 미분하면 0이어야지. fa를 미분해봐. f'a가 아니야. 0이야. 다시 한번 돌아온다. x는 상수예요. a 같은 역할이야. 1 같은 역할이라고. 미분하면 0입니다. 그럼 누구만? 얘만 미분하면 돼. f'y겠지? 그리고 이제 뭐 합니다? y에 0 넣어봐. 아까 그 식이 나와버려. 할 줄만 알면 개빠름. 뭔 말 알?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답은 3. x에 7을 넣으면 3. 오케이? 오케이? 끝. 자, 요 풀이 알아두면 도움은 많이 된다. 이걸로 449 한번 더 풀어볼게. 알았죠? 너의 질문인 거. 간다. 449번. 어떤 풀이? 일단은 xy에 빵빵 넣어봅니다. 솔루션 1이라고 부를게 이제 얘를. xy에 00 넣어줘요. 그럼 뭐 나와요?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f0은 0 나오네. 그거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일단 뭐 해요? 양변을 fx를 빼줍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y 빼기 fx는 우변에 fy 더하기 axy. 근데 이제 y로 나눌 거라서 y는 안 쓸게. 양변을 h로, 즉 h 역할하는 y로 나눠줍니다. 그때 사라졌고 여기다가 이제 x에 뭔가를 대입 굳이 안 하더라도 y만 리미트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맞죠? 양면에 y를 0으로 보내볼게요. 얘는 뭐가 됐어? 도함수의 정의. f'x. 얘는 뭐가 됐어? 빼기 0이 있고 빼기 f 0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f'의 0이다. 그죠? 그리고 ax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 f'의 0은 5다. a를 구해주세요. 끝났네? ax 플러스 5. 근데 그게 3x 플러스 5래. a가 3이겠지? 답은 몇 번? 2번. 자, 요렇게 푸는 거다. 이게 원래 풀이. 근데 우리는 뭐 해보자? 솔2. 교과정이 없는 편미분 좀 써보자. 알았죠? 자, 미분한다. f'의 x 플러스 y 속미분 해봐야 1이니까 생략. fx 미분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0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거든? y로 미분을 하고 있다. x로 미분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근데 y로 미분을 하면은 y에다가 0을 넣어서 f'의 x를 구할 수가 있거든. x로 처음에 미분을 해버리면 x에 0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f'의 y가 나와서 변수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태가 발생함. 그래서 나는 일부러 y로 먼저 미분을 합니다. 어쨌든 0 더하기 f'의 y. 그 다음에 axy 미분을 할 때는 곱의 미분이 아니죠. ax 자체가 개수고 y에 대한 1차식. 그럼 뭐야? ax.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뭐? y에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f'x가 나오고 는 ax 플러스 띵띵 5. 끝. 그래서 a는 3 하고 끝나는 거다. 이게 편미분. 알았지? 한쪽의 미분 변수로만 미분하는 거. 그래서 편미분. 알았죠? 끝. 정말 쉬었다 하자. 자, 481번.
함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곡선 fx 위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0과 같다. 에이 뭐야 너무 쉽잖아. 그리고 1,5를 지난다. 에이 너무 쉽잖아. 이게 누구야? 자 갈게요 바로. 결국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미분 공식 얘기지. 이거 우리 그냥 f'x 구할 수 있잖아. 3x의 제곱에 플러스 a. 그냥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이거 f'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넣어주니까 a가 나오지. 근데 F0은 그냥 b잖아요. 둘이 똑같다, ab가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다? fx는 1,5를 지난다. f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그게 5다. 끝. 이거 누구 질문이야? a, b는 둘 다 2라는 얘기지. 알았죠? 그러면 f2는 바로 구하면 되니까 패스. 487 가자. 됐죠? 아마 이거 의심을 하건데 이거 본인이 계산 실수가 아니고서야 아마 그걸 수도 있겠다. 너네 답지에 빠답에 있는 답이 간혹 한두 개 오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빠답에는 답이 3번이라 돼 있는데 해설지에는 답이 4번이라 돼 있는 거. 이게 몇 개가 있었거든. 한두 개 정도 있었거든. 그거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 좀 하세요. 혹시 이 답이 0 이상한 것 같으면 해설지 봐봐. 해설지 알았지? 자 어쨌든 487 가자. 그게 수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플 시너지긴 하거든. 자 어쨌든 487 갑시다. 뭐 해주세요? F'의 2를 구해주세요. 뭐 해주면 끝나네요? 미분을 해서 2 넣으면 끝나겠네요. 맞죠? 자 일단 가자. 이 상태로 미분을 하자. 그럼 좌변은 뭐야? F'X지. 자 우변은 뭐야? 일단 곱의 꼴에 대한 미분이다. 맞지? 곱의 미분법 뭐예요?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그럼 거기다 2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넣어보자. 4 G2 3 G'X. 얘는 나와 있지. 이제 우리는 얘만 찾으면 되네. G2는 어떻게 찾아? 그냥 2를 넣어주면 되지. 좌변은 F2 바로 6이라 쓸게. 우변은 3 G2. G2가 2잖아. 됐죠? 얘가 2, 얘가 마 3이니까 답은 끝. 마이너스 1이겠네. 답은 4번. 됐죠? 다음. 501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가면 되겠다.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실전 문제 느낌보다는 앞으로 너네가 만날 문제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날 문제를 설명을 먼저 해줄게. 알았지? 자, 요거는 주연이 잘 들어. 우리 방학 때 했던 비율관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비율관계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어느 단원이냐면은 극대극소와 그래프. 그래서 그때 아마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거다. 자, 간다. 일단은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 ax 3승분을 시작하는 어떤 2차인 1차는 모르는 어떤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기억나요? 일단은 뭐 해줘?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는 곳에서 각각 가로의 보조선을 그어보자. 그때 만나는 점들. 여기도 만나지만 여기도 만나죠. 거기서 세로 보조선. 여기도 세로 보조선. 그리고 세로 보조선. 그리고 세로 보조선. 그리고 정 가운데 뭐 있어? 어떤 하나의 점이 있지. 그걸 기준으로 세로 가로 보조선을 다 가로 보조선을 그어주면 다 어떻다? 여기 간격은 지들끼리 똑같고 여기 간격은 지들끼리 똑같다. 이거 3참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그래서 3참수 그릴 때 뭔가 약간 2참수 그리듯이 대칭형으로 그리고 대칭형을 그리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는 좀 급하게 올라갔으면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여기는 좀 급하게. 그래서 비율관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항상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 알았음? 자, 어쨌든 저거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나왔었어?
여기서 만약에 요 하나의 간격, 요거 하나의 간격을 내가 L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즉 극대와 극소의 차, 그거를 뭐로 계산할 수 있었다? 4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L 3승. 근데 절대값은 내가 보통 강조 안 하고 그냥 4L 3승이라고 불렀었죠. 4A L 3승이라고 하자. 요거 기억을 하라 그랬었거든. 자, 요거는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주연이 맞지? 주연이는 이제 조만간 요거를 좀 쓰게 될 겁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아. 알았지? 그래서 내가 꼭 보면 좋을 영상 하나는 너네도 어차피 극대극소 들어가잖아. 그죠? 조만간 내가 오늘 끝나고 보내줄게. 링크를. 알았지? 그리고 맞다. 윤영이도 내가 말했나? 내 수업 유튜브 다 볼 수 있다. 유튜브에 그냥 내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반은 뭐야? 수일반이지. 고2 수일반 재생 목록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어. 그거 옛날 거 하나 보내준다는 거임.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너네가 앞으로 3참수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줄 테니 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간다. 1, 5, 0. fx의 식을 구해봐. 단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이다. fx의 식을 구해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만날 겁니다. 알았죠? 그때 너네가 일단 제일 먼저 찾아줄 거.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4죠. 4, 1, L 3승. 근데 그게 4, L은 1.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도 하나 있다면 거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극대가 되는 게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때 어디를 잘 보냐면 이거 뭐였어? fx라는 함수가 누구랑 만났어? y는 1과 만났지. 요 녀석이 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은 뚫고 지나가면서 만나네? 하나, 인수가. 0은 접하면서 만나네? 빼기 0의 제곱. 끝. fx의 식 구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여기를 갖다 치자. 그러면은 얘랑 y는 5랑 만나는 점들을 체크를 해야지. fx라는 함수는 y는 5와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2에서 접했고 1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만납니다. 둘이 전개해봐. 넘겨서. 똑같은 fx 나올 거야. 이 식 세울 줄 알아야 돼. 뭐라는 소리인지 알겠음? 좀 더 조건을 줄여가 볼게. 하나만 더 하고 이 문제 설명하자. 3참수가 있어. 0이래. 그런데 얘 몰라요. 얘도 몰라요. 하지만 극대극소의 차는 뭐 4예요. 저다 치면은 뭐 최고차에서 1로 주어지면 뭐 값은 찾을 수 있지.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찾았다고 치자. 그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의 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아까보다 조건이 하나 줄었지? 그래도 너희들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뭐 한다?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한다. 뚫고 지나가면 1승, 접하면은 그냥 x, 접하면은 2승. 최고차 개수는 1 생략. 그때 아까랑 다른 거, 요 y좌표 안 주어져 있지. 안 주어져 있으면 뭐 하냐? 보통 문제집에서는 또는 나는 해설지 같은 설명을 F0도 많이 써. 알았음? 근데 F0 자체를 K라고 두면은 K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미술 잡을 때도 있다.
그때는 K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재료 하나 주겠지. 근데 그 재료가 이런 좌표를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여기가 1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F는 2를 넣어주면 5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치자. 5는 너무 작다. 한 7이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 비율 관계에 쓸 수 있는 점은 아니니까 따로 가는 거고 미수 하나만 필요했던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거 식 구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고3들 뭐 내신 대비 때는 너네처럼 했었지만 고3들 지금 이제 수능 대비하면서 여름방학 수업 시작했을 때 기말 끝나자마자 이제 수능 대비할 거 아니야. 그때 공통과목 수업을 할 때 제일 첫 수업이 바로 요거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도 아마 조만간 하게 되겠지. 내년 되면.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였어? 그래프로만 쭉쭉쭉쭉 풀어주시오가 아니라 fx의 식을 구할 수 있을 때 뭐 해줬어? 재료 다 줬잖아. 아야, y는 k와 만나는 곳이 최고차의 개수는 1인데 a에서 b에서 c에서 다 뚫고 지나가면서 만났네. x-a, x-b, x-c. 근데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프라임이니까 우변으로 플러스 k 넘어가서 미분을 할 때 곱의 미분 쓰겠지. 미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미분 안 하고 하고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그 항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항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항 두 개 곱한 거로 f 프라임에서 결정되지. 거기에 a 넣고 b 넣고 c 넣어서 부호 비교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음? 알았음? 또는 이렇게 해도 되긴 돼. 아, F'A, F'B, F'C가 각각 양수, 음수, 양수네. 그걸로도 답이 나오는 보기가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아마 수치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건 내 생각. 알았죠? 예를 들어서 양수 더하기 양수면은 양수겠지. 음수 더하기 음수면 음수겠지. 음수 더하기 양수면은 수치 A, B, C가 좀 정해져 있으면은 참고지 따질 수 있고 모르면은 말 그대로 모른다가 되겠지. 양수 더하기 음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풀어나가는 건데 나는 지금 이 식을 세우는 거를 좀 강조를 할게. 알았지? 언제? 도함수 활용 2번. 극대극소와 그래프. 거기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거다. 민지 알겠음? 예.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저것도 포함. 다 되면 541번 갑시다. 요 문제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갈까요? 일단 x가 2를 향해 간다잖아. 그치? x가 2를 향해 간다잖아. 저 리미트를 봐봐. x가 2를 향해 가잖아. 그때 분모를 봐봐요. 어디로 가요? 0을 향해 가네? 분모가 x-2가 있으니까 0을 향해 가네? 그러면 극한값 4분의 1로 어쨌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0을 향해 가야 되겠지. 자, 간다. 분모가 0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 역시 0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F2는 0인 거야. 알았음? 그럼 이제 누구는? x-2분의 fx까지는 그냥 지들끼리 한 세트로 가자. 왜? f가 0이니까 내 맘대로 여기 0을 빼는 거야. 그 0이 f2인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뭐로 해석할 수 있겠어? f'의 2로 해석을 하러 갈 수 있을 거잖아. 맞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것만 한번 보자. 어때? f'의 x의 제곱 분의 1. 얘는 어디로 향해 가겠어? f'의 2의 제곱. 맞지? 얘가 f'의 2래며. 얘는 분모가 f'의 2의 제곱이네. 하나 약분하면 뭐다? f'의 2가 되는 거 아니냐? 분모 하나만. 약분. 하나는 약분. 맞지? 그게 4분의 1이다. 아, f'의 2를 준 거야. 자, 그럼 fx를 구할 수 있는 재료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fx 3참수, 미정계수, 개수 몇 개야? 미수 몇 개야? 4개지? 원래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근데 조건 4개 다 나왔네? fx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또는 얘를 먼저 봤다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1로 잡을 거니까 어차피 2차항, 1차항, 상수항 미수가 3개겠네? 그 미수 3개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튀어나온 거지. 뭔 말인지 알겠음? 자, 여기서 fx를 구해주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런데 또 하나 방학 때 했던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 F1이 0과 F2가 0을 나 먼저 볼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fx의 식을 인수 정리처럼 들어가면서 하나는 모르겠어. 그럼 미분을 해서 2 넣어주면 3입니다 해서 a 나오겠지. 그게 방법 1. 두 번째는 이거 기억남? f2가 주어져 있고 f'의 2가 주어져 있다. 그 값이 0, 0이면 제일 좋고 1, 3, 뭐 2, 마이너스 1처럼 값으로 나와 있으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지금처럼 값이면 식을 어떻게 세워달라 그랬어? 기억나?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자 그랬었어. 여기서 하나는 모르겠어요지. 근데 이 상태로 끝을 내면 그거는 뭐? 빵빵일 때. 근데 빵빵이 아니지. 그럼 뒤에는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1차식이. 왜? 2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해서. 어쨌든 1차식을 붙여주면 돼. 뭘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인데 2,0을 지나는 직선. 4x-8.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된다? 1 넣으면 0에다가 계산이 좀 더 빠르잖아. 미분 안 해도 되니까. 요 풀이도 하나 더 있지. 자, 요거에 관련된 설명 하나만 더 합시다. 약간 예시 문제처럼 설명했었죠? 이것도 방학 때 거. F알파 값과 F'알파 값이 주어질 때. 1번. 만약에 F1이 0이고 F'의 1이 0인 둘 다 빵빵이 나오는 식이 있었고 어떤 다항함수 fx의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fx는 어떻게 식을 세워준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 상태로 끝을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f1도 f'의 1도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 값이 둘 다 0,0은 아니고 하나만이라도 0이거나 하나만이라도 0이 아니거나 둘 다 0이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2고 3이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일단 시작은 fx를 뭐 한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까지는 써주고 최고 차이 개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a를 쓰고 언급이 그냥 1이라고만 돼 있으면 안 하고 x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겠지. 어쨌든 그 뒤에는 뭘 붙인다? 항상 직선을 붙인다. 뭐? 1차식을 붙여주는 거야. 어떻게? 기울기가 이고 1,3을 지나는 오케이? 요런 풀이 있었잖아. 했었잖아. 요거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식을 훨씬 빨리 구할 수 있다. 저거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알았음? 끝! 어쨌든 답은 뭐야? 아직 안 구했구나. 답은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545번 가보자. 자, 545번을 풀기 전에 요 문제를 먼저 하나 좀 풀고 갑시다. 갈게요. 고1 때 거예요. 마지막 문제지. 고1 때 건데 이걸로 가자. fx제곱이 x제곱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이다. 가 항상 성립할 때 그때 다항식 fx의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 오케이? 자, 어떻게 풀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1 때 겁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알았죠?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를 할 줄 알면은 545번이 조금 더 빨리 보인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는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뭐 실제 답은 다른 걸 물어봤었어요. F2인가 뭐 F3를 구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그걸 지금 fx 구하기로 내가 바꿔놓은 거거든. 자, 만약에 이게 마플 시너지에 등장했다면 얘는 터프. 노멀 수준은 뭐다? 2차식 fx라면. 오케이? 왜?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되잖아. fx를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잡아서 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거 하나가 지금 프라임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니?
자, 어쨌든 만약에 그러면 2차식은 말이 없다. 그럼 뭐부터 구한다? 차수가 너네들이 직접 1차인지 2차인지를 찾아주는 거야. 또는 뭐 3차인지 뭔지. 그래서 fx의 차수를 몇 차라고? n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좌변에 해당하는 fx제곱은 뭐임? n차식 안에 n승 안에 x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몇 차? 2n차겠지. 우변은 x제곱에다가 fx를 곱한 게 가장 크겠죠. 물론 얘가 1차라면 똑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얘가 1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왜? 얘가 어차피 짝수차거든. 얘도 홀수차가 최고차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짝수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몇 차? n차식에다 2차식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차. 그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n은 2차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단순한 문제풀이는 뭐다? 개수비교법. 즉 항등식 단원 문제다 이거. 알았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양변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비교법을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까지는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x에 예를 들어서 0을 넣는다던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식으로 해서 몇 개의 값을 대입해서 푸는 뭐 수치 대입법 혹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풀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할게. 어쨌든 뭐 차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그거를 하나를 둘 중에 두 개의 f 중에 하나를 f'으로 바꿔주면 그냥 이 문제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는 거? 차수부터 찾아준다. 근데 방금처럼 시작을 해볼 거야. fx의 차수를 n차식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좌변의 차수를 찾아볼 거예요. 뭐요? 2f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라고 나와 있지. 얘만 보면 몇 차? n차식. 얘만 보면 몇 차? n 마이너스 1차식. 그거에다가 1차식을 곱했다. 얘는 몇 차? n차식. n차식끼리 뺐다. 그 n차항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차수가 확정이 안 됐어, 방금처럼. 뭐 고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터프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여기에서도 차수 구하기가 안 보이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은 생략. 어쨌든 n차식이 다 아직 n이 뭔지는 모르겠다. 2차식인지 1차식인지 상수항인지 뭐 또는 3차식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가정을 해보자. 뭐 만약에 최고차항이 안 사라졌어. 오케이? 그래서 n이 1차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fx는 몇 차식? ax 플러스 b라는 식.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됨?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f 프라임 미분하면 뭐야? a죠. ax 플러스 점점점. 맞죠? 둘이 뺐어. 뭐 나왔어? ax가 나왔고 그게 5x로 시작하는 식이네. a는 5 가능하잖아. 두 번째, n이 만약에 2라면 fx의 식은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자. 그럼 좌변은 어때?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에다가 미분을 해서 빼보자. 어때? 2ax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이 창 진짜 사라져 주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략한 거 막 2bx 여기도 뭐 나오겠지? 그 녀석이 5x 마이너스 3입니다. 맞지? 라고 해서 bc를 또 찾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또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음?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3차 이상이면 어때? 3차항도 2차항도 동시에 사라져야 되지. 근데 얘를 2배만 해가지고 여기는 미분해서 a배만 해가지고 과연 사라져 줄까? 그거는 모르지. 그게 a, b의 순서상이 나와주면 3차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찾아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결론이 맞다면 3차 이상에서는 깨지고 둘 다 가능은 해. 근데 여기에서는 a, b가 확정이 돼버리거든. 아마 1차항 기계수 비교해보고 상수항 개수 비교해보면 a, b가 확정이 딱 될 거야.
근데 걔는 F1, 1을 넣었을 때 2가 안 나와. 그래서 깨지고 밑에 게 참이에요. 해서 답이 나오는 걸로 기억함. 뭔 소리인지 알겠음? 한번 생각해봐. 얘 일차항끼리 비교할 수 있지. A는 O 하면서. 상수항 비교해주면 B도 결정되겠지. A, B가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 2차항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1차항끼리 비교하면 식 하나,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식 하나. 식이 두 개가 이미 나오는 상황인데 나를 굳이 줬다 미지수 3개란 얘기 아니야.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맞을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대충 알겠음? 차수부터 찾아줘야 된다. 그게 545번. 차수부터 구하는 문제. 다행이 아니지. 다행은 아닌데 차수가 딱 떨어져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뭐 좀 더 쉽고 이거는 차수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 알았지? 역시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를 지을 걸 그랬나 봐. 그래서 점점점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까? 해볼까? 얘 2이겠지. 2배 했으니까. 뒤에는 미분을 하면 A니까 거기다가 X배를 하면 그냥 AX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5X-4인 거지. 그래서 A는 얼마? 아이 지저분해라. A는 5 나오네. B는 마이너스 2 나오네. 확정이 되잖아.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뭐 나와? 5x-2가 나옵니다. 이거 봐. 1,2 안 지나잖아. 1,3 지나잖아. 탈락. 그러면 여기로 가보자. 얘도 그대로 가보면 일단은 좌변은 뭐예요? 그냥 2배만 했죠.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에다가 f를 미분을 해서 x배를 해서 뺄 거다. 미분을 해주면 2ax, x배를 해주면 2ax 제곱. 미분을 하면 b, x를 곱해주면 bx 마이너스 bx. 정리를 해볼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bx 플러스 c가 2c가 남는데 그게 5x 마이너스 4다. b는 5고 c가 마이너스이고 a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fx는 뭐다? a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얘가 1 넣었을 때 2 나오도록 하는 a 값 마이너스를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2를 넣으면 주면 답이야. 알아줌? 답은 4 나오겠는데 4? 2번? 됐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자, 정리할 거 다 하시면 자, 오늘 숙제는 뭐 특별하게 더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 단원의 홀수번 문제 그리고 뒤에 있는 서술형 그리고 뭐지? 행복한 1등급 그거 풀어오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문제 딱 하나 풀고 마무리 짓자. 무엇? 요번 구모 고3 거 너네 거 말고 고3 건데 단원이 극한 쪽에서 연속 쪽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거기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높아. 그거 하나 좀 풀리려고요. 그래서 너네들 시험에 요번 너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 몇 번이냐면 14번, 15번, 13번? 13번 요겁니다. 이거 지워도 됨? 자, 지금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면지에다 대충 끄적끄적 몇 번 풀어보고 그냥 버려버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아 보여. 내가 봤을 때. 알았죠? 풀어보세요. 내가 아까 말한 게 하나도 힌트가 안 됐군요. 답은 4번입니다. 3번으로 제일 많이 틀릴 거야. 자, 거기 들어봐. 아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들아. 극한값의 존재랑은 좀 다르지만 그냥 리미트 속에 있는 그 분수식 생각해봐. 어떤 다항식이면 다른 말로 연속함수잖아. 다항함수는. 연속 나누기 연속이야. 연속이겠지.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들은 연속 나누기 연속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뭐? 분모가 0이 아니도록 하는 K를 먼저 찾아줘야지.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분수 함수에 대한 얘기야. 결국은. 이 함수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의 한 종류 중 하나인 연속을 떠올려주면 돼. 자, 가볼까?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fx 곱하기 여기서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x 맞니? 맞니? 분자는 x제곱이잖아. 맞나요?
자, 그런데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어쨌든 분모에 fx는 인수가 있네. 하지만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0이 되지 않아. 그건 눈치채야 돼. 그러면은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로? 뒤에 있는 여기로 오는 거지. 자, 얘가 만약에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 2k? 2k. 땡큐. kx-2k. 땡큐. 놀래라. 자,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그러면 우리는 저 빨간 것만 이제 맞지? 얘가 뭐 한다? 실근이 없다로 가지면 되겠네.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없지. 그럼 뭐야? 모든 식에 대해서 항상 연속인 함수인 거죠. 분수식은. 오케이? 그럼 극한은 다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나 뭐 잘못 쓴 것 같아. 판별식 어떻게 바로 쓰냐. 미쳤나 봐, 내가.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자. fx에 주어져 있지? x제곱 플러스 6-k의 x 플러스 12-2k는 0에 대한 실근이 없다. 판별식. 그래서 6-k의 제곱에 마이너스 48에 플러스 8k. 한 번 더 정리. k제곱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 마이너스 4k 플러스 3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 얘가 2, 6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는데 0보다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작아야지.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 k를 찾아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따다다다닥 5까지 갑니다. 몇 개가 나와요? 7개. 답은 몇 번? 3번 해서 애들이 우르르 틀려왔다고. 오케이, 여기까지라도 가면 다행인데. 오케이,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렸어요. 자, 답은요. 아까 내가 처음에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읽었던 거 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없다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극한은 존재할 거야. 맞지? 라고 했지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때 얘들아? 그 점에서 말고 나머지는 연속이 맞잖아. 근데 그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불연속이지. 근데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x-1분의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으면은 얘가 불연속이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야? x에 1을 넣지 못해서지.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잖아. 하지만 좌극한 우극한 같게 할 수 있잖아. 함수값은 없어도. 근데 선생, 리미트 x를 1로 보내보면은 얘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상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도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자가 x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잖아. 분자가 뭐야? x제곱이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 인수들은 분자의 인수들과 다 겹치는 거야. k가 얼마일 때? 6일 때. 요렇게 나눠서 풀게 되는 거야. k가 6이면 있잖아. 분수식 저식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 fx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고 뒤에 있는 식 여기 있는 거 잘 봐. 6 넣어봐. 어때? 빵이고 빵이잖아. x제곱만 남지. 리미트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합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극한값 존재. 6 하나 추가돼서 답은 8이 답이에요. 8. 이해됐음? 요것 때문에 애들 진짜 많이들 틀려왔었거든. 저것만 제외를 하면은 사실 진짜 중킬러 아니야. 이거 못 찾는 사람들은 우리 반 지금 아무도 못 찾긴 했는데 이거 못 찾는 사람들은 없어. 알았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랬겠지? 네, 아무튼 알겠냐? 요런 함정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극한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단순하게 풀던 뭐 인수정리 이런 것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거에 대한 되게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아.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는 내가 지금 카톡 보내놨으니까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접선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 빠르게 마무리하는 걸로 시험 범위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끝!